자, 그래서 오늘 정적분 어제 간단하게 설명했었으니까 좀 빨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를 뭐 또 한 번 얘기하고 막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그 전에 정적분이 뭔지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적고요. 얘가 구간인데 아래끝 윗끝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fx의 부정적분에다가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이 A하고 B 값을 넣어서 빼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러한 계산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 알려줬죠. A에서부터 A까지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나오니까 이런 거 계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간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 fx하고 gx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것은 쪼갤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fx dx 더하기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쪼개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때는 여기가 x에 대한 식이고 여기가 y에 대한 식이더라도 형태가 같은 경우라면 그냥 합칠 수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정적분의 성질 중에. 그 다음 네 번째, A에서부터 B까지 fx dx하고 B부터 C까지 fx dx하고 요 값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 3번, 4번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구분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합치는 과정을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구간이 같으면 합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합치면 안 되나요? 안 합쳐도 되겠죠. 다만 속도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안 합치면 안 되는 문제도 물론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합치는 걸 좀 주의해달라고 얘기했고, 3번하고 4번하고 결합이 되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해.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서로 다르죠. 그 대신에 함수가 항상 같아야 돼요. 함수가 같아야 돼. 근데 이제 같은 모양이 써져 있는데 여기가 음수가 있어? 그럼 같은 거 아니라고 했지? 그지? 항상 더하기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구간이 있으면 B의 위치가 A와 C 사이에 없더라도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을 수가 있다. 요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라지 FB 빼기 라지 FA, 라지 FC 빼기 라지 FA니까 B값에 상관없이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끝나기 전에 빠르게 한번 설명을 했던 거죠. 여기 문제 조금 풀면서 가볼게요. 여기까지. 뭐 정적분을 계산하는 건데, 정적분의 연산이 진짜 귀찮아요. 진짜 귀찮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할까에 대한 고민을 선생님도 항상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계산하다 보면 계산을 막 넘기거든요. 선생님은 너네는 넘기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해야 돼. 시험 볼 때 넘기고 싶어 해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런 것들 몰라서 무식하면 그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거를. 계산 다 해. 계산했더니 0이야. 내 계산 잘했어. 이래. 심지어 그지? 근데 심지어 계산했더니 답이 안 나와. 뭐 1이 나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지 말겠지? 왜 안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몰라? 왜 안 하는지? 구간이 같잖아. 그러니까 구간을 먼저 보시라고. 자, 여기 써져 있다. 여기 써져 있다. 아유, 인간아, 씨.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를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어떠한 부정적분한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적분된 함수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정적분이라는 함수에다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넣어준 걸 빼. 이게 정적분의 정의잖니? 알겠니? 근데 넣어주는 값이 똑같으면 어떻게 뭔 지랄을 해도 0이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 얘기를 너랑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되겠니? 환장해 내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정적분할 때 뒤에 쪽에 보면은 조금 중요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래에서 위로 항상 읽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읽어주는데 웬만하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올라가는 게 연산도 조금 쉽다고 느껴지고 그게 양의 방향으로 본단 말이에요. 정적분의 활용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잖아요. 달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구간 쪽으로 보내서 뒤집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보면 마이너스가 더 작잖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올라가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분할 때에는 곱의 부정적분이 수투해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연산을 해줘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3x 제곱 4x 마이너스 4dx 이렇게 적어주고요. 적분을 해주면 x의 세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나오고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마이너스 2를 넣어줄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고 빼기 마이너스 64 32 16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얼마야?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그 플러스 10 그러네. 마이너스 8 이거 맞아?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지? 난 다 계산한 거 물어본 거야. 자. 아닌데? 이게 앞에가 8이야? 그러네. 아닌데 이거 마이너스 8인데? 이게 8이구나. 8, 8. 근데 너네를 연달아 두 번 만나는 게 굉장히 피곤한가 봐. 눈가도 막 떨리고 어제보다 뭔가 텐션이 막 떨어진 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약간 드네. 자, 다음에 정적분의 값이 최대가 되는 K값과 그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해봅시다. 자, 이거 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K를 넣었더니 2K-3K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빼기냐? 더하기 맞네. 더하기 5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2차식의 최대값은 꼭지점 쪽에서 나오겠죠? K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 그죠? K가 3분의 1이 되는 순간 꼭지점을 가질 거고 그때의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3분의 16이 나온대요. 근데 이게 지금 여담인데 이게 정적분의 활용으로 계산을 하면 정적분의 계산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구간의 넓이를 구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들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주면 얘가 지금 6x-2라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직선이 2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지금 3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어디까지 적분했을 때 최대값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구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을 x축 위쪽을 적분하면 양수가 나오고 아래쪽을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적분 값이. 계산 결과가. 그럼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여기까지일 거고
그때의 정적분 값은 요 넓이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보면 아마 3분의 16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풀면 정적분의 활용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내가 너네한테 정적분의 활용을 얘기하지 않고 여기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에는 정적분의 활용까지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느낌만 봐주세요. 나중에 정적분의 활용 다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예요? 구간이 같다. 구간이 같으면 함수가 뭔 지랄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니? 1까지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적고 합칠 거니까 2를 넘겨서 4x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적고 dx를 적을 거예요. 그럼 얘가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dx가 나오는데 정적분 값을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올 겁니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알겠죠? 요거는 이제 x제곱 정도는 너무 많이 나와서 0부터 1까지 3분의 1이지 뭐 이 정도를 외워요. 하다 보면. 뭐 너네 보고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풀다 보면 너무 당연해서 외워져요. 그냥. 자, 17번.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함수가 지금 다 똑같죠. 맨 뒤에 빼고. 그럼 저기에서 구간을 뭔가 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보입니다. 여러 개가 지금 같죠? 그래서 구간만 좀 적어 볼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함수를 같게끔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구간 쪽으로 올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고 여기는 0부터 1까지 있고 마이너스를 올리면 구간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구간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그럼 보니까 함수는 다 같은 상황이지. 0부터 1까지 있는데 3부터 1까지 어떻게 뭘 연결해야 돼 지금? 이렇게 했냐 내가? 1부터 여기에 잘못 썼구나.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부터 그러니까 3부터 2까지 1부터 0까지 구간이 이어지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3부터 0까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3부터 0까지 하면 구간이 다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로 바뀔 거고 요때 6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적분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계산을 하면 나 왜 이렇게 계산하기 싫냐 근데. 자, 이거 뭐 여기서 이제 한번 계산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 한번 해줄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부터 한번 해줄게. 자, 일단은 뭐가 당연하냐면 어떤 애의 부정적분을 하면 차수가 올라가요. 맞죠? 근데 니네가 배우고 있는 부정적분은 다항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죠.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고, 자, 적분했을 때 차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항식에서의 제일 낮은 차수를 뭘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수로 생각할 수 있죠. 상수. 맞죠? 근데 상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x가 붙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부정적분이 되기 때문에 0을 넣었을 때의 값은 무조건 빵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얘기는. 알겠니?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수투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틀릴 확률은 빵. 알겠어? 그럴 리는 없어. 틀릴 리는 없어. 근데 미적분 쪽으로 살짝 넘어가 버리면 그럼 틀려요. 왜냐면 미적분은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0을 넣어서 0이 아닌 값이 나오는 것들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지수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러한 방법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다항식의 경우에서는 넣었을 때는 그냥 계산한다. 알겠지? 근데 미적분 쪽에서 그렇게 하면
망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수투 자체니까 뭐 미적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0을 넣었을 때는 지워진다고 보시고, 그리고 정적분 기호를 쓸 때 보면 선생님이 항상 이 값을 넣어준 값을 이렇게 연산해서 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계산 실수가 졸래 많아요. 여기서 진짜로.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것도 아닌 이 곱하기 기호 자체가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더하기 곱하기 이런 게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이고자 웬만하면 늘려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암산으로 넣어가지고 계산하다가 망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알겠지? 그런 부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뭐 얼마냐 이거? 근데 나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근데 나도? 마이너스 10이지? 자, 뭐 너무 당연한 얘기부터 한번 봅시다. (2보다) 클 때 함수는 x-1이고 2보다 작을 때 함수는 x-1의 제곱이래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구간이 0부터 3까지 적분하는 상황이라면, 맞죠? 정적분하는 상황에서는 구간을 쪼개놓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래에서 위로 읽어줘야 되고 0에서 3까지 어떤 실수 부분의 정적분 구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연속된 수라고 보는 게 맞아요. 0이 있고 3이 있다 이게 아니라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을 알려져 있고 연속된 실수 범위가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구간 자체는. 그러니까 2보다 작을 때는 0부터 2까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0에서부터 2까지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값은 아래 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1의 제곱 d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까지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면, 자 봐봐요, 이어질 거 아니니? 근데 함수가 다른데요? 그게 아니지. fx라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x제곱 마이너스 x dx를 적어주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는데, 요거 계산하는 것도 좀 잘 보시면 뭐 암산을 최대한 줄여가려고 이렇게 있고, 요거는 그대로 쓰고. 자, 부정적분 할게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0부터 2까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이거를 막 합쳐서 쓴다 애들이. 0부터 3까지 막 적분해. 얘를 막 계산을 더해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넣어주는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알겠지? 조금 어렵나? 괜찮지? 뭐 이렇게 연산이니까 지금 하는 건. 16이니까 4 빼기 3분의 16 더하기 2 있고 더하기 0을 넣어주면 사라진 거야. 생각도 하지 마.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9 빼기 2분의 9 있고 빼기 3분의 8 4니까 빼기 2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돼. 뭐가 나오냐 그러면 2분의 9가 나온대요. 2분의 9가 4번. 지금 선생님이 되게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쓰는 게 있는데, 실제로 나보고 정적분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난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도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여기서는 분명히 연산 능력에 따라 다 차이가 있고 암산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쓰는 게 이익이야.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실수를 되게 많이 잡아줘. 알겠니? 그러니까 어쨌든 습관적으로 써달라는 얘기야. 귀찮아가지고 안 하지 말고 하세요. 자, 27번. 얘를 지금 응용하는 건데 23번을 응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7번은. 지금 잘 보시면 구간이 0부터 5란 말이에요. 0부터 5죠?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절대값은 당연히 나뉘죠.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경우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뉠 거 아니냐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는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죠? x값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음수가 나오는 거고요. 맞죠? 벌어질 때는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올 거고요. (2부터 5까지는) 양수가 나올 거고요. 이해 가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지울게. 아이고, 뭐야, 이거. 근데 이제, 참고로 이 음수값을 여기서 쓴 채로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고 하면은 함수의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함수들이. 그런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값을 앞쪽에 묶어주는 게 계산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2dx라고 쓰고 여기는 2부터 5까지 x-2dx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쪽으로 넣나 바깥쪽으로 넣나. 근데 계산할 때 조금 달라. 한번 봐봐. 느낌이 좀 다른데 이 부정적분을 구해서 이렇게 적었다 가정하면 얘가 지금 함수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쪽은 딱 보면 같은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하면은 식이 길어질수록 부호를 다 바꿔야 돼. 그럼 되게 귀찮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냥 같은 거를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연산하지 않아도 돼서 머리가 덜 아파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값을 넣어줄 때도 이 구간에 보면은 요 값이랑 지금 같죠?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지워지는 게 아니라 2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면 한번 보여줄게 그냥. 마이너스를 먼저 붙여서 2를 넣어주면 넣어줘. 2 빼기 4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0을 넣으면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5를 넣어주면 2분의 25 빼기 10 이렇게 나오는데 2를 넣어준 값을 빼는데 그게 2 빼기 4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닌데 니네가 이제 문제를 연산을 계속 풀면서 니네 걸로 만들면서 익숙하게 보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함수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밀려버리면 이 구간이 이어지거든요. 결국은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질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질 때는 구간이 이어질 때는 알겠죠? 그냥 여기다가 2배를 빵 때려버리고 이렇게 계산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러면 조금 빨라요. 조금, 아주 요만큼. 근데 빠른 건 둘째치고 계산이 줄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가 줄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개념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해주면 애들이 부정적분도 하고 구할 수 있고 정적분도 하고 그냥 아무거나 다 해. 죄다 틀려와. 근데 틀린 이유를 보면 100%중 다 계산 실수예요. 막 약간 우민소 같은 얘기를 막 열 몇 명이 하면은 멘탈이 털려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이쪽 파트는 어쨌든 연산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2분의 13. 그냥 앞만 봐도 이거 이주하고 안 볼 것 같은데 뭔가 사장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치? 자,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설명 잠깐 들어가고 계속 이어서 문제 여기를 풀어줄게요. 자, 뭐 앞쪽에 적어도 되고 여기다 적어도 되는데 이게 이 교재 자체가 개념 설명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뭐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제 우함수, 기함수가 나오는데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함수, 기함수는요 그 미분할 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미분할 때. 왜냐면 미분할 때 우함수냐 기함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적분할 때는 그냥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우함수, 기함수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의 이름은 홀수함수라고도 불러요. 홀수함수. 근데 요즘에는
이 문제집에서 지금 기함수라고 얘기했지만 기함수가 용어 잘 안 써요. 홀수함수 또 안 써요, 잘.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원점 대칭함수라는 얘기를 더 많이 쓰죠. 요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fx 함수가 있는데 fx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가 같다. 요게 원점 대칭의 의미거든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를 넘겨서 2분의 fx 더하기 fx가 0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두 개의 x값을 넣었을 때 값이, 그죠? 원점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거죠. 중점 자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원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대칭 함수는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뭐였어? 두 개의 점의 가운데 지점에 그 점이 존재한다. 그거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보면 얘가 중점에 원점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원점 대칭이 정의예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이름을 기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홀수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다항식에서 x의 차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차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앞에 개수는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죠?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뭐 x세제곱 마이너스 x 이런 거 보면 이거 원점 대칭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홀수 함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 요게 이제 여기 쪽에서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원점 대칭 함수를 보면요, 요 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모양이 뭐 y는 x, 이것도 원점 대칭이고 y는 x의 세제곱, 요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다. 요런 얘기거든. 그런데 이때 보면은 얘를 어떻게 설명할까? 계산을 해보면 그렇긴 한데, 여기 마이너스 a 지점하고 a 지점을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을 비교를 해보면 절대값의 크기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나와요. 아까 전에 선생님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읽어주는 게, 그죠? 플러스 방향을 읽는데 아래쪽 부분을 읽어주면 이 부분만큼 음수의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 값만큼 양수의 넓이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0이 나온다는 성질이 있어요. 즉 홀수 함수를 적분을 하면 0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죠, 얘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오늘 좀 히터를 틀었더니 이렇게 좀 기운이 없나? 그 다음에 우함수라는 애가 있는데, 이 우함수는 짝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우함수라는 용어를 잘 안 써요. 짝수함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상수함 같은 경우에도 짝수로 보는 거죠. x의 0제곱 해서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 자, 개수가 아니야. 차수야, 차수. 그치? 지수 쪽이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y는 x제곱. 맞아요? y는 x제곱 플러스 3 이런 것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y축 대칭함수라고 하죠. 걔를 굳이 적어주면 fx는 f-x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칭함수입니다. 대칭함수. 그죠? 옛날에 다 했었지, 그지? 대칭함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면 x는 0대칭인데 참고로 x는 a의 대칭을 쓸 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x는 a의 대칭이에요 라고 할 때 f a 더하기 x랑 a 마이너스 x가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 대칭에 대해서 삼각함수 할 때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알겠죠? 이건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쨌든 0의 대칭, x는 0의 대칭, 그게 y축인 거지. 얘를 이제 보면요, y축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대칭되게 그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쪽 0부터 a까지의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봤을 때 대칭되기 때문에 이쪽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보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했다고 보면 얘가 2배의 0부터 a까지 fx dx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이게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이고, 일단 생각을 조금 잠깐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왜 미분 쪽에서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fx라는 3차 함수가 있어 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3차 함수의 미지수의 개수는 a x세제곱 b x제곱 4개가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그 fx 함수가 요거야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를 딱 아는 순간 미지수를 몇 개를 지워버리냐면 2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맞죠? 짝수하고 상수항을 지워버리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4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함수야 이렇게 줘버리면 뭐가 지워집니까? x세제곱 x 2개가 지워져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함수 기함수를 미분 쪽에서 알았을 때 이 점대칭이라든지 선대칭 함수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미분 쪽에서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적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사실 우함수 기함수라기보다는 구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구간. 이 구간이 대칭이 나오지 않으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구간이 대칭이 아니면 우함수 기함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분 쪽에서는. 그러니까 구간이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구간이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자, 왜 구간이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지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쪽에 뭐 이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뭐 대략 알 거라고 보고, 자,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어떤 함수가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는데 여기에 x세제곱 마이너스 x dx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원점 대칭 함수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2배 뭐 어쩌고저쩌고 지랄할 거야? 없어요. 이거 적분해야 돼 그냥.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다면 얘는 의미가 있죠. 이러면 0인 거니까. 맞죠? 구간이 대칭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 더 만약에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5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럼 얘는 우함수입니까? 얘는 기함수예요? 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에요. 근데 얘를 만약에 뭐 1부터 2까지 적분해라. 적분하는 거야 이거는.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라고 했다면 이러면 좀 의미가 있어져요. 아니 선생님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지. 적분의 기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 분배가 된다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보면 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겠지만 맞죠? 근데 하나씩 놓고 보면 전부가 다 뭐다? 우함수 기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들로 바뀌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뭘 외웠냐면 기함수는 0이 되고 우함수는 2배야 이렇게 했잖아.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구간이 대칭일 때 홀수를 지워. 홀수를 지워. 그리고 짝수를 2배 이렇게 외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지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알겠지? 정적분의 기호가 하나씩 이렇게 다 분배가 된단 말이야. 됐잖아 fx 더하기 gx를. 맞지? 분배가 되니까 개개인별로 우함수 기함수를 따져주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적분해서 뭐 우함수다 기함수다 나발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어차피 해체해가지고 지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만 좀 부정적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리하여 32번을 보는데 구간이 대칭인 게 보이세요? 구간이 대칭인 거 보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배의 0부터 a까지 10x제곱 dx 요걸 적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죠? 그럼 얘는 뭐 이런 건 귀찮으면 20 빼도 돼요. 20. 근데 요건 너무 쉽다. 0부터 a까지니까 3분의 20a 세제곱은 6분의 5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죠? 모르겠어? 앞에 x 제곱 저 새끼 누가 좀 쟤 죽여주면 안 되냐? 죽여주면 안 돼? 아, 내가 여기 있잖아. 임마. 홀수는 지운다고, 임마. 이 새끼야. 씨. 야, 이거 뭐, 주아가 보든 나발을 하든 올리질 못하겠다, 진짜. 아니, 분노가 치밀어서 여기 막 여기까지 나갔다가 못 나가, 못하겠다. 와, 나 진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 추가로 적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뭐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상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게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볼게요. 자,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우함수가 나온다. 자, 이걸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우함수를 x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x제곱이에요. 곱하면 x4제곱 우함수. 알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가 나와요. 우기기. x제곱 x4제곱. 됐죠? 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함수가 나옵니다. 우함수가. 이거는 다항식이 아니더라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우함수의 대표 주자는 x제곱. 짝수함수의 대표 주자는 x제곱. y축 대칭의 대표 주자는 x제곱. 알겠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기함수는 x. 알겠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나와요. 차수가 한 개씩 떨어집니다. 짝수에서 한 개씩 떨어져요. 알겠죠? 기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함수가 나와요.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기함수를 부정적분을 구하면 뭐가 나올까요? 우함수가 나옵니다. 우함수의 부정적분은 뭐가 나올까요? 기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것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럴까? 왜 기함수가 아닐까? 기함수는 뭐의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죠. 우함수를 부정적분하면 뭐가 남아요? 적분? 상수가 남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기함수가 아니라 점대칭 함수가 나오는데 0, 적분 상수 대칭. 다시 말하자면 어떤 원점 대칭 함수가 있었다. 얘를 적분 상수만큼 올렸다 내렸다. 요 점이 0,c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c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해도 되죠? 원점 대칭 함수를 c만큼 평행 이동했다. 뭐 어떻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38번 fx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헤이 지금 무슨 함수야 저거? fx는 우함수구만. 이렇게 fx는 우함수구만. 이렇게 적고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구간이 대칭이네. 이게 중요한 거라고. 구간이 대칭이네. 자 곱해 x 세제곱 fx 이렇게 곱할게.
마이너스 5xfx 곱할게 마이너스 2fx 곱할게 이렇게 봅니다. 자, 우함수죠, 우함수. x세제곱은요, 기함수죠? 그 유명한 우기기. 안녕. 됐지? 구간이 대칭, 홀수 지워. 기함수 지워. 알겠어? 이거는 x. 기함수. 우함수 지워. 얘는 뭐 그냥 있고. 그러면 적어주니. 짝수함수에서는 구간이 대칭이면 2배에 마이너스 4 나오네. 마이너스 4에 0부터 1까지 fx dx야. 됐니? 답이야. 답 나와 있잖아. 그지? 왜 이게 해도 안 끝나는 것 같지? 근데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사실. 더 자세하게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를 할 건데, 요거는 좀 여기다, 어디다 좀 싹 정리할게요. 좀 적을 게 조금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세요. 이제 구간의 장난질을 칠 거야. 구간의 장난질. 자, 어떻게 장난질을 치는지 한번 같이 보자. 일단은 먼저 이해를 100% 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윗끝, 아래끝 뭐 아래에서 이어지고 있는 어떤 넣어주고 있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자, 구간이 어떤 상수값을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A부터 F까지, A에서부터 B까지 FT라고 쓸까? 뭐 똑같으니까 FT 이렇게 넣었다. 맞아요? 그럼 얘는 함수가 나올까요? 상수가 나올까요? 계산을 하면 당연히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는데 그때 어떤 A라는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요 함수가 뭐가 나왔든 구간이 뭐가 달려있으면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대입해주는 값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어떤 계산이 가능한 값이 나올 거다라고 인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부터 계속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넣어주는 건데 여기에서 넣고 여기서 넣은 걸 빼자라고 배운 거잖아 지금. 맞지?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구간에 미지수가 달리는 거야.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AX, FT, DT 뭐 이런 거. 맞습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얘는 이렇게 나올까? 여기는 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떤 x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차이점은 a도 모르고 x도 모르고 미지수는 x로 대체할 수도 있고 a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a는 어떤 모르는 어떤 의미의 상수로 보는 거고 x는 변수로 보는 거죠. 변수. 무슨 말 이해 가죠? 여기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겠지만 A, B라는 결정된 값이 있고 얘는 변하는 값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적분을 해서 넣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죠? 계속 해볼게. 만약에 요 미지수 값이 x가 아니라 2x 같은 애를 넣었다 가정해보자. 그죠? 그러면 얘도 결국은 어떤 함수값이 나올 거고 라지 f2x 빼기 라지 fa가 나올 거야. 맞지? 그리고 네 번째, 만약에 구간이 미지수가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어. 그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나올 거야. 전혀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겠죠? 뭐 다른 건 하지 말자. 귀찮다. 요건 해야 되겠다. A부터 X까지 여기가 X 빼기 T, FT, DT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망한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과정을 거쳐주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t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x값은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뒤에 값은 빼기 a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제일 기본이에요. 알겠죠? 이거 뭐 뒤에 보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이 뭔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적분의 이 값이 함수가 뭔진 모르겠지만 정적분을 해서 시행을 하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라는 건 이게 문제가 없겠죠, 여기까지는. 맞죠? 요것도 써줘야 돼? 요것도?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모르겠어? 해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슨 시행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미분을 하는 거예요. 양변을 미분을 하는데, 이제, 뭐에 의해서 미분하냐라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해결을 해줄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위주로 얘기를 해주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미분을 하시오라고 쓸 수도 있고, 내가 그냥 직접 미분할 수도 있고,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의 결과물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ft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요 안쪽에 들어가는 이 친구는 얘랑 같으니까 얘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잘 생각해봐. x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고. 라지 fx가 어디로 가죠? fx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돼요? 지워질 수밖에 없죠. 상수니까. 자, 그러니까 a부터 x까지 ftdt라는 어떤 정적분 계산 결과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애가 튀어나온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약간 부정적분이랑 비슷하죠? 맞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구간이 뒤집혀져 있어. x부터 a까지야. 적분하면 마이너스 fx라고 적어줘야 되는 거야. 이 순서가 바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x를 위쪽에 올린다든지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자, 얘를 미분해 볼게.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요거는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 게, 미분을 했어. 자, 요 값을 미분하는 거잖아. 얘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지? f(2x를) 써주고 속미분한 애가 나와야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는 수투에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간혹 나와요. 간혹. 알겠죠? 이해는 가나요? 오면서 가요? 얘는 너 안 가지? 얘는 지워지고 도함수를 구하라고. 합성함수잖아. 라지 f에 ex가 합성돼 있잖아. 라지 fx를 도함수를 구하면 fx 내려오고 ex를 미분하는 앞으로 곱했다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느낌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미분을 해. 뭐가 나올까? fx 플러스 a. 얘 사라져 안 사라져?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x 곱하기 이거거든?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얘가 뭘로 보여야 되냐면 얘로 보여야 되거든, 지금. 맞죠? 그러면 앞에 거를 곱의 미분법인 거야.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됐어요?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는데 뭐가 나와? fx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fx가 나온다고. 왜 그럴까? 잘 모르겠지? 얘를 gt 함수라고 생각해봐. 얘를 부정적분하면 라지 gx 빼기 라지 g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봐. gx가 나오겠지. gx가 gt가 아니라 gx가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지워지면서 이 형태가 나오는데 얘는 너무 많이 나서 외우라고 합니다. 자, 구간이 근데 이제 외울 때도 정확하게 알고 외워.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해야지 이게 아니야. 이 형태에서만 하세요. 이 형태만. 아이, 그럼 선생님 뭐하러 외워요? 그래도 많이 나와. 이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알겠지? 이렇게 1, 2, 3 이렇게 써져 있고 x가 있고 x 빼기 t, ft. 얘의 도함수는 요거다. 얘의 도함수는 얘다. 됐어요? 좀 이따 다시 나오면 한번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뭐 적을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다 괜찮다라고 하면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야, 우리 몇 시까지지? 2시까지야? 지금 1시 20분이야? 조졌는데? 잠깐만. 일곱 문제 나와요. 아, 그래? 아, 근데 아직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빨리 한번 풀어볼게. 아, 그거가 감귤 초콜릿 사와야 되는데. 그거 뭐, 한 1,500원 정도 하는데 말이야. 자, fx 함수가 다한 것 같다. 저 봐봐요. 이게 무슨 느낌이 딱 들어야 되냐면, 0부터 2까지 ft, dt 보이세요? 얘가 보이니? 얘가 함수로 보이니? 상수로 보이니? 상수로 보여야 돼. 이렇게 보여야 돼. 왜? 구간이 0부터 2까지니까.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 값을 저기다 넣어주세요.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라지 a야. 이렇게. 됐죠? 근데 보니까 얘랑 얘랑 같네? 얘랑 얘랑 같아. 얘는 a야. 재활용.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0부터 2까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a에 dt를 한 값이 라지 a야. 이렇게. 괜찮지? 이상해? 좀 이상해? 조금 이상해.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식을 이상하게 쓴 거야. 지금 자기 자신 넣어놨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정적분을 한 후, 부정적분을 구한 후, 나 왜 자꾸 부정적분 하라고 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3을 넣어주면 81 빼기 27 더하기 3a는 a 이렇게 된다고. 지금 너무 당연하게 0은 안 한 거야. 2 아니에요? 아, 2야, 2? 내가 잘못 봤지, 그러면. 어디서 바꿨어, 내가 저기서? 자, 왜 3을 넣겠냐, 씨. 잘못 쓴 거지. 얘기해주면 되지, 마. 16 빼기 12 더하기 2a는 a. 이렇게. 그럼 a는 마사. 됐죠? 그러면 F1은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6이니? 자, 49번. 일단,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이제 구간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윗끝하고 아래끝을 같은 수를 대입하라고 얘기를 해요. 위하고 아래가 같아지게끔.
왜냐면 위하고 아래를 같은 값을 넣어주면 0이 나온다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는 거죠. 항상 쓰이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쓰여지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간에 미지수가 있을 때에는 윗끝과 아래끝에 같은 값을 넣어주는 시행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하라. 도함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도함수를 구하라. 저게 따로따로인 거예요? 아니면 1번 하고 1번 한 다음에 2번을 두 개를 다 동시에 써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쓸 때도 많아요. 근데 얘는 100% 쓰이고 요것만 쓰일 일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양변을 미분해서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를 넣어주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면 A부터 A까지 FT, DT 이렇게 됐는데,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X에다가 A를 넣었는데 X값은 이쪽에 있는 X랑 같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이 A제곱 빼기 3A가 나오는데 요 값이 0이 되는 A값을 찾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왜 0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A는 뭐예요? 3이 나오네요. 3이 하나. 자, 요거 하나 이렇게 구한 거고요. 됐죠? 그 상태에서 F1 값을 구하는데 양변을 미분하는 거죠. 도함수를 구하세요. 양변의 도함수를 구해. 자, 근데 얘를 뭐 조금 잘 모르겠는 친구는 요 과정을 한번 거쳐 주시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되냐면 얘 부정적분을 해야지 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게 x제곱 빼기 3x잖아 라고 생각한 다음에 양변의 도함수를 구하면 얘의 도함수는 fx고 얘의 도함수는 2x-3이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렇게 요 과정을 거쳐서 오든지. 근데 보통은 요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10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알걸요? 요거를 이렇게 뭐하러 하지? 미쳤나? 그냥 여기를 미분하면 x가 여기 살포시 들어가면서 이게 나오네? 이렇게 되니까. 알겠지? 그냥 나오네?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많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 7, 80%의 지분은 요런 형태가 제일 많이 띄우긴 합니다. 지분이 얘가 더 많아요, 얘가. 그러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일정 부분 외워주시고, 약간 구간이 특정하게 바뀌는 것들을 대처하는 것들은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몇 개는 외우고 몇 개는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돼. 근데 할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 이거고요. 자, 55번을 봐봐요. 55번. 이것도 똑같아. 지금 하는 거랑 선생님이 아까 이거 좀 외워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봐. 대표 문제로 이런 게 나오잖아.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지금도 나오면 틀려요.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보면 왜 그런지는 아까 설명을 해줬으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구간 x의 값에다가 먼저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죠? 그죠? 미지수 x에 아래끝하고 윗끝하고 같아지는 값을 넣어준다는 얘기야.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함수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1 넣어주고 해도 되는데 뭐하러 하냐? 어차피 지워지는데. 당연히 이쪽 우변 쪽으로 봐서 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3 더하기 1을 써서 또야? 또 a는 3을 뽑아요. 됐죠?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양변을 미분하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가 나오는데 이 값이 뭐다? 3x의 제곱 6x 플러스 3이다. 뭐였는지 알겠어? a에다가는 3을 넣어준 거고 저쪽 미분하고 이쪽 미분한 거야. 근데 아까 외워달라고 선생님이 여기 적었었잖아. 그지? 외워줘. 사실 여기 있네. 안 보이지? 됐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구하는 게 뭐야?
fx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네. 한 번 더 미분해. 아까도 여기서 설명했죠? 이 정도는 외워달라. 아니, 선생님,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나요? 여기도 넣어야 되나요?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됩니다. 넣어줘 봐요. 0은 0. 0은 0. 그게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이상하지. 그래서 이제 뭐 습관적으로 넣어주는 애들도 있어. 넣어서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도 하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굳이. 그지? fx는 뭐가 나와? 6x 플러스 6. 이렇게. 그래서 일정 부분 외워보시고 이 형태가 아닌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57번은 보시면 F'T가 또 붙어 있어요. 근데 보면 55, 56, 58은 다 똑같이 생겼죠, 지금. 그죠? 그래서 외울 건 외우고 바뀌어 있는 것들을 한번 니네가 대처를 해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도 지금 보는 거 정도의 비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맞겠지. 그지? 요 정도 비중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 59번으로 가볼 건데, 지금부터는 또 이제 미분이랑 약간 엮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 자체의 계산을 놓고 딱 생각을 해보면, 앞쪽에서는 정적분의 구간에 상수가 들어가는 어떤 값들을 계산하는 연습을 한 거고요. 근데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계속 설명을 했는데 넓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얘기를 또 정적분을 활용 가서 할 거고요. 근데 이 넓이에 해당하는 정적분을 함수처럼 만들고 싶어서 방금 전에 구간에 미지수 x를 넣어 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적분이지만 함수가 돼버렸죠? 구간에 미지수를 넣어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뭐하고 엮어야 돼요? 미분하고 또 엮어지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잖아. 똑같잖아. 돌고 돌고 똑같아. 그러면 fx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5를 가졌다. 자, f 마이너스 1은 5야. 됐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야. 맞아? f 0은 0이야. 맞아? 어디서 찾았어? 어디서 찾았지 이건? 바보더라. x에 0을 넣었잖아. x에 0을 넣었잖아. 0부터 0까지잖아. 됐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요거를 찾아야 문제를 풀겠지? 사실 맨 뒤에 거를 봐봐. 맨 뒤에 거를 안 찾아도 돼, 이거. 여기 이런 문제는. 안 찾아도 되는데, 얘를 이용하게 되면 부정적분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되는 거고,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얘를 안 쓰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차이점을 보여줄게. 사실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건가, 부정적분을 이용할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아가면 된다고. 같은 거니까. 자, 볼게요. 자, 먼저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 f 마이너스 1이야. 그랬더니 구간이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3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 dt야. 그랬더니 얘가 5가 나와. 됐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니까 도함수를 먼저 구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했어. 어떻게 됐지? f 안쪽에 있는 애가 툭 튀어나왔지? 어떻게 튀어나왔어? t가 x로 바뀌어서 튀어나왔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 x가 대입됐다고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x값이 가공되지 않은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0부터 x, 2부터 x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냥 x를 넣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되게 위험하죠. x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든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하면 조지니까. 그래서 아까 쭉 펼쳐준 거고. 그래서 어쨌든 3x 제곱 ax 더하기 b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 빼기 a 더하기 b야. 됐지? 그랬더니 얘가 0이야.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여기 적분해서 풀면 a,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겠죠? 맞죠? 그럼 계산이 돼야 안 돼? 계산이 되겠네. 이게 정적분을 이용하는 거고. 부정적분처럼 생각을 할 거면 어떤 관점으로 보냐? 아, 여기까지 얘를 생각하는 건 아니고 2번부터 생각하는 거야. 아니 어차피 도함수를 구하면 f'x는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야. 그리고 나서 f'-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까지 구했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놓고 보니까 f'x가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네? 맞죠? 여기가 a 빼기 3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된 거야? 됐지? 근데 보니까 뭘 구하래? fx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적분을 그냥 써. 부정적분을 쓰면 뭐가 붙지? 부정적분을 쓰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니까 뭐가 붙냐고. 적분 상수가 붙잖아. 적분 상수가 뭐야? 0이지? 어디서 구했어? 여기서 구했다고, 이거. 정적분을 이용할 때에는 적분 상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서 윗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는 값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의 부정적분을 구한 후 요거거든? 부정적분을 구한 후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면 적분 상수를 굳이 안 구해도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는 거고. 부정적분을 구했어. f-1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얘가 5래. a 값이 나오지. 그럼 여기에 부정적분이 얘거든? 0부터 마이너스 1. 또 넣어.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근데 애들이 다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 자, 언제 부정적분을 쓰는 게 좀 더 편하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부정적분이 편한 경우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을 넣어주고 2를 넣어주고 이렇게 2개 이상 넣어준다고 가정을 하면 정적분의 여기의 값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도 구해야 되고 0부터 2까지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 부정적분 하나씩 다 한 다음에 또 넣어주고 빼고 넣어주고 빼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귀찮죠? 귀찮죠. 그러니까 아예 함수를 구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대입해야지 이게 계산이 조금 더 쉬울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한 얘기니까 어떻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4번이에요. 4번. 답은 64번 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볼게. 뭐가 나왔을까? 다음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라, 빼라, 뭐 이런 문제죠? 맞죠?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간 변화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fx의 도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fx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도대체 fx가 어느 지점에서 올라가고 어느 지점에서 내려가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양변을 미분을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미분했죠? x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구간에 양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x가 붙어 있죠?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를 뭐 gt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라지 gt가 될 거고 라지 gx 플러스 1 빼기 라지 gx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의 도함수를 구하면 gx 플러스 1 빼기 gx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 갔어? 그러면 gx는 뭐야? t제곱 더하기 t니까 거기에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빼기 x 제곱 빼기 x. 됐죠? 계산을 해보니 x제곱 x제곱 지워지고 2x 더하기 1 더하기 1 x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보니 2x 플러스 2더라. 맞죠? 그러면 fx 그래프는 뭐야? fx 그래프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지금 부정적분을 푸는 거야, 지금은. 그럼 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죠? 오! 그러네?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고.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뭘 가질까?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f 마이너스 1 f2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네. 맞죠? 그럼 적분상수값은 구해야 되나? 구할 필요가 없네. f2를 넣어주면 4 더하기 4 빼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1 빼기 2 해서 9가 나오니 9.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적분을 계산하면 얘는 조금 더 피곤할 것 같아요. 정적분을 계산했을 시. 자, 68번. 다음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라지 fx는 ft 함수를 1부터 x까지 적분한 거다. 자, 보니까 라지 f1은 0이고, 그렇구나. fx 그래프가 2,10을 지나간다면 마이너스 1은 뭐냐? 이렇게 넣었어. f2는 10이구만. 자, 라지 f 프라임 x 함수가 fx인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라지 f 프라임 2가 10이고 뭐 이런 얘기네. 근데 이거 뭐 하려냐? 할 필요가 없겠네. fx 함수가 라지 fx 함수가 최고차항의 개수 x 플러스 2 x 빼기 1 요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k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얘의 도함수를 구하면 2x 플러스 1 아니겠습니까? 맞죠? 얘가 얘인데 2를 넣었더니 5k가 되는데 10이야. 맞아? k는 2야. 끝. 그래서 이게 fx라고. 되게 간단하네요. 그죠? 니네가 하면 어렵겠죠? 자, 이 문제를 지금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문제 풀 때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래 거를 한번 봐보세요. 아래 거를. 아래 거를 보시면은, 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거? 리미트 x, 써볼게. 만약에 x 빼기 a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요거.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되거든. 그지? 이게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뭐예요 이게? 라지 f 프라임 a죠? 맞습니까? fa가 되는 거야. fa가 이렇게. 알겠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위에 쪽에 써져 있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아래 거를 먼저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쓰고 저 f't의 도함수를 적어요. 도함수를, 그러니까 부정적분을 구하세요. 그럼 f't의 부정적분을 적으면 되지 위에 거를 뭐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일단 뭘 구하는지 먼저 보자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fx 빼기 f0 이렇게 되는 거예요. f't의 부정적분은 fx니까. 됐죠? 어려워? 어렵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봐봐요. 이거 뭐예요?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하니까 요게 f'0이 되겠죠. 그럼 f'x를 구해야 되거든? 맞지? 그냥 보니까 위에 쪽에 저기 있네? 양변을 미분해.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0부터 x까지에 한해서 x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됐죠? f'0을 구하는 거니까 7이다 하고 나오는 문제예요. 굉장히 쉽죠? 마지막 79번. 어우, 야, 오늘 미친 듯이 설명했는데 겨우 끝났다.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늘까지 정적분 활용을 끝내려는 오만한 생각을 했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fx를 넣어서 뭔 지랄을 하려고 하는 친구는 진짜 안 돼. 이 리미트가 붙고 x-2는 순간 변화일이구나, 미분계수의 정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적어달라고. 이렇게 적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이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구만. 그지? 이렇게 그래놓고 보니 얘가 뭐야? 라지 F'이지? 마이너스 F2가 된다고. 그래서 X값에 2를 넣어준 다음에 음수를 붙여주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적분하고 미분을 안 하고 거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대다수기 때문에 뭘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의를 이용해서 적어줘 놓고 미분계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시간 조금 있으니까 앞에 거부터 좀 정리하시고 모르는 거 좀 질문을 받을게요.